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진압 책임자 논란이 일었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박진경, 이 사람이 누군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알 수 있는 분을 오늘 아침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윤태현 목사님이신데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 위원장이십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사님은 저희 그 평화나무 그 유튜브에 그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상을 소개해 주신 바 있었던 분이고요. 지금도 이제 제주 4.3과 관련해서 이제 순례를 가신 분들에게 또 가이드 역할도 해주고 계시는데, 자 목사님, 지금 제주 4.3 사건 진압 책임자 논란이 일었던 박진경, 지금은 이제 고인입니다만은 이 사람에 대한 국가 유공자 지정 이슈로 시끄럽습니다. 제주 4.3 사건 속에서 박진경 대령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주 4.3 당시에 그 미군정의 그 인식하에서는요. 네. 4월 3일 봉기가 사실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었고, 네. 그 후에 5월 10일 날 치러졌던 그 첫 번째 총선거, 재헌국회를 꾸리기 위한 총선거가 전국 200개 선거구에서 치러졌을 때 제주에서만 2곳이 투표율 미달로 무효가 됐습니다. 예. 당시 미군정은 모든 그 집중을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집중하던 때에 제주가 실질적인 방해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한만의 단독 선거는 결국 이제 분단을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주의 실질적인 선거가 무산된 다음에 미군정이 6월 23일 날 제주만 이제 선거를 재공고합니다. 2곳 선거를 다시 하겠다. 그런데 그 한 달 남은 그 사이에 제주도를 강하게 이제 토벌해야 되는 필요성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선무 공작을 좀 앞세웠던 본래 연대장이었던 김익렬을 해임시키고 한 달 사이에 강력한 토벌을 할 인물이 필요했고 그 인물을 박진경으로 선택한 겁니다. 토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살을 네네네. 이제 모색했던 거예요, 미군정이. 그래서 그 앞잡이 노릇을 박진경을 택해서 시키려고 했던 거였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실제 4.3 사건 속에서 박진경 대령은 제주도민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습니까? 박진경이 제주에 부임할 수 있었던 이제 여러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박진경이 친일 군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육군 공병학교를 나왔고요. 그 이제 부친이었던 인물이 그 친일 단체였던 일종의 일본의 그 파시즘을 전파했던 대정 익찬회의 주요 간부 출신이었고 아버지가. 그 배경으로 이제 일본군으로 복무했을 때 제주도에서 복무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지리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미군정의 입맛에 이제 얼마나 맞는 토벌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뭐냐면 처음 제주에 부임할 때 5월에 부임할 때는 중령이었는데 암살당했던 6월 초에는 대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령 진급 축하 파티에서 사실은 암살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 한 달 사이에 얼마나 미군정 입맛에 맞는 토벌을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이고요. 그러면 학살을 많이 했겠네요. 학살을? 이제 이 당시 실질적인 학살 숫자보다도 검속을 어마어마하게 했고요. 붙잡아간 거? 네네. 그 검속한 인원들이 나중에 다 학살되긴 했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진경이 그 대령 진급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부하에게 암살당한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상 생애 마지막 족적인데 그 배경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파티 자리에서 이제 부하한테 암살을 당한 건데 이제 그 축하회원이 열렸고요. 그리고 이제 축하회원 이후에 이제 그 뭐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이제 자고 있다가 이제 그 부하들에게 이제 암살을 당한 거고요. 그런데 부하들은 왜 박진경을 죽였을까요? 그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제 당시 부하들이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국민들을 무차별하게 탄압했고 죄 없는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검속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아기까지 데려갔어요? 체포했어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이제 한 가지인데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점 하나는 그 박진경을 암살했던 부하 두 사람이
굉장히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음을 여러 번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부하였지만 상관을 암살했다라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암살 사건 이후에 당시 신문에도 예. 여러 개신교 단체에서 이 암살범 두 사람을 구명하기 위한 운동들이 막 벌어질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마치 보네퍼 목사님처럼 예. 이 폭주 기관차를 좀 멈추겠다 이런 의미를 좀 담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그 무리하게 가혹하게 검속했으면은 이 부하들이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이런 행위를 더 이상 계속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암살을 한 건데 결국 그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일종의 밀고 쪽지가 투서처럼 들어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검속이 됐고, 예.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정부 예. 수립 이후에 예. 이제 그 육군 첫 번째 그 총살형으로 이분들은 이제 현장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결국에는 끝내. 아이고. 하나도 흔적이 남지 않아버렸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 박진경이 제주 충원묘지에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고요? 이제 박진경이 이제 사망한 이후에 한국 전쟁이 진행 중이었던 1952년도에 처음 충원비가 세워졌고요. 네. 이거는 이제 마치 제주도민들이 감사해하며 세운 것처럼 되어 있지만 보통 충원비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예. 군 주도로 세워졌었고 그런데 이제 낡았다는 이유로 새로 제작되기도 하면서 몇 차례 이제 자리를 옮겼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2021년도에 예. 제주 충원묘지가 국립 제주 호국원으로 격상이 되면서 새로 개장을 했습니다. 호국원 개장. 예. 그런데 당시에는 국가보훈부가 아니라 국가보훈처였는데요. 네네네. 이때 이 보훈처가 이 비석을 우리는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철거 논쟁이 막 붙었었는데 이제 철거되지 않았고 이제 현재는 이제 호국원 가는 길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점이 오늘 사건과 좀 관련이 있는데 이 보훈부 전신이었던 보훈처는 추모비조차도 인수하는 것을 거부했었는데 네네. 갑자기 국가유공자 서원을 했다? 뭐 이 사이에 어떤 이제 무슨 변화가 있었나?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거는 어제 예. 바로 어제 그 제주 오영훈 지사가 직접 참석한 그 행사로 예. 이 박진경 그 남아있는 추모비 옆에 일종의 단제비처럼 예.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표지판을 어제 처음 설립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추모비 옆에 그 박진경의 그 악행을 담은 표지판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투소 사건을 계기로 이런 표지판이 생긴 것은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 박진경이 생전에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제주도민 30만 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예, 그 박진경이 그 이제 그 미군정 하에서 군사 영어학교라는 거를 나오면서 네. 미군정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자기를 출세시켜줬는데 뭐. 네. 예. 그런데 이제 50선거 무산 이후에 예. 미군들의 이제 발언들이 이제 있는데요. 예. 당시 군정장관이었던 딘 소장은 네. 제주도민이 아니라 제주도 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그 현지 또 지휘관이었던 브라운 대령도 예. 원인에는 흥미가 없고 사명은 진압뿐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맥락에서 아마 그 미군정 인식과 똑같은 인식으로 이 박진경도 30만을 학살하더라도 제주도를 우리가 회복하겠다 이런 거를 취임사에서 밝혔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미군정이 세웠던 작전명이 있는데 작전명이 지금 이제 작전도도 남아 있는데 네. 청소작전이었습니다. 청소작전. 사람을 청소하는. 예. 네, 제주도 전역을 빗자루로 썰어 담겠다는. 인종 청소 할 때 그 청소.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4.3 사건으로 제주도민 30만 명 중에 3만 명, 10분의 1이 이렇게 희생당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야 정말 무도하기 짝이 없는 이런 인간이 어째서 이게 참 이 사람에 대한 국가 유공자 지정이 논의될 수 있었는지 그 자체로도 놀랍습니다. 자, 근데 앞서서 잠깐 언급하셨던 김익렬 연대장 이분과 박진경은 대단히 대조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김익렬 연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무장대와 평화 협상을 벌이면서 미군정이 요구하고 있는 강경 진압에 대해서 선을 그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3 초기에 이제 그
제주에서의 직접적인 갈등은 사실 군과의 갈등이 아니고 친일 경찰들 그리고 서북 청년단과의 충돌이 더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군은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 책임자였던 김익렬은 네. 사건의 본질을 좀 정확하게 알고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니고 평화협정을 통해서 또 선무공작을 통해서 사건을 좀 마무리하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분은 지금 어떻게 제대로 추모되고 있고 또 재평가를 받고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이게 김일련 대장이 제주에서 해임된 이후에 네. 여수에 있는 14연대로 부임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사실은 여수에서 그 여순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도 이 김일련 대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여수에서 14연대장으로 부임하던 도중에 이 박진경이 암살되면서 처음에 배우로 지목을 받아서 서울로 압송이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수사 결과 무혐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네. 이제 군으로 복귀해서 한국전쟁 등을 거친 다음에 중장으로 예편했습니다. 3스타. 네. 그래서 현재는 서울 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추모비가 있지는 않지만 서울 현충원에 안치되어 있고 한 몇 년 전부터는 뛰는 분들이 제주 4.3을 기억하면서 참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경은 추모비가 있는데 김익렬 이분은 추모비가 없군요. 한마디. 예, 그래서 한 가지 좀 덧붙여 보면 네. 사실 지난 그 12.3 불법 계엄 내란 이후에 네. 빛의 혁명이라 부르는 이런 이후에 저희가 시대정신이라고 한다면 네. 학살범 박진경을 또다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이런 김익렬이나 혹은 암살을 했던 진짜 군인 문상길, 손선호 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불러내서 복원하는 것이 예. 시대정신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왜 이재명 정부 국가보훈부가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지정을 하려 했을까? 이게 참 의문이고요. 또 제가 파악하기로는 박진경이 이른바 극우 세력들에게 굉장히 영웅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는 처음에 이 서운 소식을 들었을 땐 네. 행정적 착오인가 이런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고요. 예. 특히 이제 공론한 이후에 그 현재 보훈부 장관이 본인 개인 SNS 계정에 쓴 글을 보면서 좀 그런 의심이 더 강하게 생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1편에 비해서는 주목이 더 덜 됐지만 네. 그 4.3을 굉장히 왜곡해서 그리고 있는 건국전쟁 2. 건국전쟁. 예, 그렇죠. 예, 건국전쟁 2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바로 이 박진경입니다. 그래서 영화 포스터 전면 사진에도 박진경 사진을 싣고 있고요. 예. 그 카피가 더 기가 막힌데 그의 죽음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가 멈추었다. 이렇게 이제 카피를 달고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영웅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영화를 개봉하기 앞서서 서울 현충원에 있는 박진경 묘소 앞에서 대대적인 추모식을 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일련의 사건들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이루어져서 네. 박진경을 유공자로 추수하는 것까지 이루어졌던 일련의 이제 이런 맥락들이 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현재 그 보훈부 지금 장관이 저 뒤에 사진이 나오는데 지금 건국전쟁 2 이 사람이 박진경입니다. 네. 저 사람이 박진경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수 세력이나 극우 세력들이 굉장히 영웅시하고 있는 사람이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왜 이재명 정부에서 그럼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런데 이제 현 보훈부 장관인 이 권오을 장관이 사실은 현 정부에서 일종의 국민 통합 차원에서 임명된 보수 인사죠. 네, 보수 인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바른 통합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좀 됐고요. 네. 뭐 이번 사건은 공론화가 돼서 이제 취소가 될 예정이지만, 네. 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은 또 뭐가 있을 거며 또 앞으로 어떤 시도들이 있을 거며 이런 것들이 좀 걱정입니다. 네. 아니 뭐 우리가 전쟁이 벌어져서 적군과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자기 국민을 이렇게 죽게 만든. 무리하게 체포해가지고 죽게 만든 이런 사람을 영웅으로 취급하면 안 되죠. 그거는 상식에 관한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는 이분들이 이제 국가 유공자 추서도 없이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것들이 문제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논쟁이 저는 사실 이 차제에는 이 논쟁이 좀 더 활발하게 오히려 벌어져서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이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혹은 자국민들을 학살했던 이런 학살범들을 파묘하는 데까지 오히려 이 논의가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파묘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윤태현 목사님 이 아침에 박진경에 관한 저희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소상히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제가 속한 교단입니다, 여러분. 기장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장이신 윤태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좀 끔찍하네요, 진짜 끔찍해요. 정말 자국민을 죽일 그런 생각을 했던 자들은 무슨 포상한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공공의 무대에서 퇴출시켜야죠. 뭐 포상이 무슨 포상입니까? 포상을 하려면 김익렬 연대장님 같은 이런 분들에게 포상해야 마땅하다. 물론 국립묘지에 지금 안장돼 계시지만 말입니다.